이번 주에 살펴봐야 될 경제 뉴스를 알아보는 김혜민 기자의 머스터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. 좀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. 네.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 들려온 건데요. 네. 미국 백악관에서 새벽에 발표를 했습니다.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네. 앞으로 우리는 내년에 있을 이 베이징 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. 외교적 보이콧이라는 게 선수가 안 가는 건 아니죠. 네, 선수는 그대로 갑니다. 네. 어떤 게 달라지냐면요. 네. 정부 사절단, 그러니까 정부 대표나 아니면 외교부에서 안 간다는 얘기예요. 원래는 대규모로 다 보내거든요. 당연히 각 국가의 수장들은 당연히 가고요. 그냥 잘 모르는 입장에서 네. 뭐 가든 말든 약간 이런 그쵸, 생각이 있는데 우리는 선수 금메달을 따느냐, 네. 은메달을 따느냐, 참가하느냐 이게 문제일 것 같은데. 네, 개막식, 폐막식에만 참석을 하니까. 네, 근데 별 의미가 상관이 있나 없어 보죠? 보이죠.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요. 네. 워싱턴 포스트지는 중대한 정치적 모욕이라고까지 봤어요. 미국이 중국에게 정치적 모욕을 가했다. 네. 왜냐면요,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. 네. 이 올림픽은 이제 단순히 그냥 스포츠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요. 여기에 각국 정상급 인사들이 이제 찾아오면서 네. 몇 명이 오냐, 누가 오냐 여기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만약에 베이징 올림픽에 이번 그 미국의 발표처럼 미국이 안 오고 또 미국의 친미 성향을 가진 다른 국가들 다 같이 안 온다면 중국의 이제 국가적 위상이 굉장히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특히 중국이 내년에 중요한 그 시진핑 주석이 연임이 걸려 있기 때문에 네. 더 기분이 안 좋을 것 같긴 한데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 왜 정치적 보이콧 외교적 보이콧을 왜 하냐 이 부분도 좀 궁금하잖아요. 네. 미국이 예를 든 게 이 중국 신장 지구의 위구르 소수 민족 탄압과 홍콩의 그 인권 탄압입니다. 그런데요, 이 문제가 하루 이틀 새삼스러운 것도 아닌데 아니죠. 갑자기 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. 네, 2008년에요. 네. 이미 이때도 그 위구르 문제는 있었습니다. 네. 그 당시에 이제 2008년 베이징 여름 올림픽이 있었거든요. 그때는 인권 단체들만 중심으로 돼서 보이콧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미국 대통령 중국을 갔습니다. 똑같은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2008년에는 미국에서 중국을 갔는데 이번에는 안 간다는 거죠.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뭐가 있죠. 그렇죠. 이거 그냥 표면적인 이유고 다른 이유가 속내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. 그럼 기본적으로 이쯤 되면 이제 드는 생각이 미중 갈등이 심해질 것 같고 미국이 선거도 있고 중국도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특히 반중 정서가 강하니까 선거에 이용하려는 거 아닌가. 특히 요즘에 민주당 상황이 안 좋은데요. 그런 생각이 얼핏 드는데 그거 다 제쳐놓고 우리나라 어쩌나라는 생각부터 드는데요. 맞아요. 우선 이제 이렇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는 사실 중국이 미국과 패권을 다툰 입장까지 올라왔고요. 또 세계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. 이런 존재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게 중요합니다. 미국이요 곧 그러니까 오는 9일입니다. 며칠 안 남았죠. 이때 약 110개국과 함께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열어요. 네. 이게 뭐냐면 이름은 굉장히 민주주의스러운데 내용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모임입니다. 쉽게 말해서. 근데 여기 110개국에 우리나라도 들어가고요. 아마도 이 자리에서 미국이 앞으로 중국 베이징 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합시다 이 얘기를 할 겁니다. 그러면 친미 성향을 가진 국가들은 사실 참여를 할 수밖에 없고요. 이미 호주, 캐나다 같은 나라들은 보이콧에 참여하겠다는 걸 고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어요.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입장을 밝혀야 할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.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. 맞아요. 어려운 좀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된 거죠. 한국은요, 근데 미국한테는 안보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지만 중국은 최대 경제 교역국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고래 사이에서 새우등 터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.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요소수 사건 이것도요 친미 성향의 호주와 그리고 중국이 석탄을 놓고 전쟁을 벌이면서 가운데서 우리가 요소수가 부족하게 된 그 원인이 됐었죠. 이런 공급망 문제가 또다시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좀 지혜롭게 한국 정부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지금 경제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저희는 항상 중립적인 위치에 애매하게 서 있었는데 지금 그게 힘들어지면 경제적인 타격도 클 것 같은데 아마도요. 한국은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직전까지도 참석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. 마지막에 아마 결정을 내릴 걸로 보이고 또 사실 우리는 이번에 이 베이징 올림픽을 종전선언을 여기에서 하면서 좀
그 남북 북미 관계에 또 다른 모멘텀을 좀 내놓으려고 했습니다. 네. 근데 이것도 사실 묻힐 가능성이 큽니다. 지금 미국의 그렇죠. 외교적 보이콧 때문에.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요, 좀 이거는 좀 이렇게 재미로 보시라고 준비를 했습니다. 정경련에서 올해 중반에 발표한 그 자료 통계인데요, 이 미국과 또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를 조사를 해봤습니다. 어땠을 것 같은가요? 그건 답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? 네. 네. 요즘 반중 정서가 장난이 아닌데요. 네, 10점 만점에 미국은요 호감도가 평균 6.8점이었고요. 중국은 3.5점밖에 안 됐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미국이 2배 가까이 더 높은 거죠. 그리고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이 미국이 필요하다는 응답 70%가 넘었어요. 70.7%였고 중국은 19%밖에 안 됐습니다.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중국보다는 우리가 미국을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거고요. 또 한반도 평화 때문에 미국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답한 사람들도 75.9, 중국은 16%밖에 안 됐습니다. 네, 한국 경제가 이제 맞닥뜨려야 될 큰 파도가 다가오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조금 드는 소식이었습니다. 분명 베이징 올림픽은 재미있겠지만 이제 거기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까지도 저희가 좀 살펴봐야 할 때가 됐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미국의 베이징 동계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소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